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헌터입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제정신이 아닙니다. 광기가 없으면 수익도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원전의 우리기술 고점 당시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몇 배였는지 아십니까? 자, 25년 4분기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6,000배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대한강통신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강통신은 PER이 오늘 기준으로 3,800배를 넘어버렸습니다. 기절초풍할 이런 숫자를 찍고도 다들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시장이 테마라는 그 약에 취하면은 엑셀 시트의 그런 재무제표 같은 거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대우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PER이 34배 정도 나옵니다. 우리 기술 6,000배 보다가 뭐 이거 보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수준 아닙니까? 자, 아직도 건설주자냐? 이거 노가다 회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대우건설을 아직도 아파트나 짓는 회사로 보시면은 여러분은 평생 개미 탈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대우건설은 이제 단순히 건설사가 아닙니다. 원전, SMR, 신재생을 씹어먹는 에너지 거물입니다. 광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고, 누군가는 건설주 치고 높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 눈에는 폭발 직전에 저평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중간중간에 힌트가 나가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대우건설 이제 에너지 거물입니다. 그 근거들을 하나씩 제시를 해드리면요. 팀코리아의 핵심 시공사로 체코 원전에 참여를 했고 총 사업비가 이게 24조입니다. 자, 이 중에서 대우건설의 목만 4조에서 6조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시작일 뿐이죠. 세계 최초로 이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스마트 100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를 해가지고 600조 원이라는 이 SMR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될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도 지금 주택 비중을 줄이고 원전이나 LNG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갈아 끼우려고 하고 있고 26년에 수주 목표가 18조 원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6,000배까지 올라갈 때 걔들이 시공 능력이 있었나요? 자, 반면에 대우건설은 실제 숫자를 이렇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만약 시장의 수급이 대우건설의 원전 모멘텀에 제대로 꽂혀가지고 우리 기술 같은 그 광기가 재현이 된다면 10분의 1만 재현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PER 지금 현재 34배 정도 수준이죠. 33배 정도. 자, 그러면 이게 300배만 가더라도 주가가 이제 10배거 가는 겁니다. 세력들은 항상 가장 화려한 뉴스를 터뜨릴 때 물량을 넘기는데, 자,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제 막 엔진을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분석을 넘어가지고 광기의 영역으로 지금 진입을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가 유가가 150달러에 도달할 경우에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충격적인 발표도 하나 나올 건데 이 내용 핵심들 오늘 영상에서 다 짚어드릴 거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대우건설 투자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데이터 한번 보시고 넘어갈 텐데 여기 대차거래 잔고 보이시죠? 이게 지금 4천만 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려 하루에만 지금 100만 주가 넘는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들이 하방에 베팅을 하려고 주식을 빌려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주주 여러분,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나중에 반드시 되사야 될 잠재적 매수세가 지금 9,800억 거의 1조 원치나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여기서 조금만 반등 기미를 보이게 된다면 이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주식을 미친 듯이 되사야 됩니다. 그게 바로 폭등의 기폭제 숏스퀴즈인데요. 공매도 거래 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전체 매매 비중을 봤을 때 뭐 2%, 1%, 또 1%도 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조 단위로 터지는 이 종목에서 1%대 공매도는 주가를 꺾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 여파로 인해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기름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과거에는 유가 상승이 일시적인 수급 불안정 때문이었다면 지금의 유가 변동성은 지정학적인 무기화 때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엄청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여파로 인해서 공급망이 수시로 끊기면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경제 주권이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은 100% 수입이지만 원전과 태양광은 기술력과 국내 설비만 있으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가 있죠. 즉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주권,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 현재 상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드디어 진짜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말로만 하는 구두 개입이 아닙니다. 5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이 시장에 투입이 됩니다. 건설주의 아킬레스건인 금리와 유동성을 정부가 직접 방어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 중동 정세 때문에 채권 시장이 흔들리니까 5조 원 규모의 국채 바이백, 국가 채권 매입과 순상환을 진행을 하겠답니다. 자, 건설사는 금리와 채권 시장이 안정돼야 사는데 정부가 결국 이거를 부분적으로는 해결을 하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권과 정부에서 민생지원금 포함해가지고 정부가 재원을 풀어서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것은 결국에 건설 경기와 PF 리스크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대우건설 같은 우량한 건설주입니다. 이게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정부 표에 안전벨트가 채워진 거라는 겁니다. 저 추세헌터가 대우건설에 대해서 누구보다 낙관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대우건설의 미래는 여전히 저는 장밋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무지성으로 가즈아를 외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리 녹록지가 않는데 매크로적인 상황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셨나요? 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하게 대우건설의 현 주소 낱낱이 이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 시청자분들 위한 역대급 선물 숨겨놨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야지만 선물 받는 법을 알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입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냉정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살지만 기업은 남의 돈을 먹고 삽니다. 특히 건설업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건물을 짓는 거대한 레버리지 사업이죠. 근데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3호 대출기구의 BDC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지금 남의 돈의 그 줄에 심상치 않은 경고등이 켜진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냉철한 진단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BDC의 등급 전망 하향입니다. BDC 생소하실 텐데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의 대출 화재 경보기입니다. 금융시장의 위기는요, 이 BDC에서 시작이 되는데 무디스가 지적을 했듯이 은행 문턱을 못 넘는 중소기업들의 생명줄이 BDC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상 처음으로 지금 순유출, 자금 유출이 있습니다. 08년도 리먼 사태의 서막에 이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줄이 마르는 것. 이것이 진짜 위기의 징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우건설과 무슨 상관이냐? 은행들이 BDC의 위기를 보고 중소형 금융사들도 위험하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는 순간 가장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우건설이 아무리 원전 모멘텀이 좋고 수주를 잘 따와도 현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사가 멈추죠. 대우건설은 혼자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수천 개, 수백 개의 중소협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BDC가 근데 신규 대출을 끊으면은 이 협력 업체들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겁니다. 대우건설이라는 거인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셈이죠. 팔다리가 없는 거인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제대로 뛸 수가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해외 원전입니다. 체코 원전 같은 거대 프로젝트, 이거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20조 원 이상의 그 자금이 들어가는 거대한 금융게임입니다. 시장에 현금이 귀해지고 조달 비용,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우건설이 감당해야 될 이자 비용이 이익을 갉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 기술의 PER 6,000배 이런 장밋빛 미래는 이익이 뒷받침될 때의 이야기지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는 기업에게 시장은 냉정하게
밸류에이션 하향이라는 성적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자, 대우건설 낙관론자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리스크를 알아야 진짜 수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면 이런 모멘텀들도 신기루일 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 GDP 성장률 0.5%, 사실상 성장이 멈췄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9만 건,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성장은 더딘데 물가도 안 잡히는 최악의 상황.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생산하는 원가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게 4월 14일 밤 9시 반인데 이게 왜 무섭겠습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 원가가 오르면은 결국에 우리가 사는 소비자 물가가 뒤따라서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날 발표될 PPI 수치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순간 시장은 금리 인하는 끝났다라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주식과 코인, 부동산,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난 22년도에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은 제로금리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시대로 접하자마자 1년 내내 주가가 폭락을 하더니 결국에 금리가 4.5%까지 올라가는 1년 동안 주가는 고점 대비 35%, 이 지수 자체가 35% 폭락을 한 겁니다. 대재앙이 될 것인지 기회가 될 것인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번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올 수도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숫자가 터지는 순간 제가 준비한 PPI 시나리오 이거 문자로 즉시 쏴드리겠습니다. 쇼크를 받을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밤 9시 반 이후가 돼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비용은 구독 하나만 받겠습니다. 다른 건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4일에 우리가 전장에서 보게 될 텐데 미리 명단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시스템적으로 제가 단체 문자로 자동으로 발송을 합니다. 주말간 혹시나 확인 문자 답변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 위한 선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었죠. 자, 오늘 그 선물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우리 기술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기술 이거 원전주 10백억 가겠냐 이렇게 비아냥대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지금 1,400원대 작년에 있었는데 4월에 자, 최고점 14,000원대까지 12개월도 안 돼서 10백억을 찍어줬습니다. 자, 제 말을 듣고 끝까지 홀딩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시죠? 자, 오늘 공개할 이 종목 전력 인프라의 최종 병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는지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보시면요. 미국 전력망에서 1,100억 수주. 자, 지금 미국은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지금 변압기가 없어서 배송까지 2년을 기다린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지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전력 슈퍼 사이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선물 같은 종목이 미국 전력망 증설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그 기록을 갈아치울 거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M&A에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한 근거들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 글로벌적인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투자액만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또한 기업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 R&D 투자도 미국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AI 공룡들이 지금 가장 못말라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민간 투자액도 지금 4천억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자, 설치된 발전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전력량이 지금 3배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 다음에 터질 곳은 어디입니까? 자, 전력입니다. 전력.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솟구칠 때마다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바싹 쓸어 담을 때마다 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주, 작전주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돈 받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거나 뭐 제 유튜브 구독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술 템베거 놓치고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자, 연준의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정해줬고 삼성전자와 LG도 M&A 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LG가 왜 이 기업을 탐내냐면 전력 인프라의 핵심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 특허는 이게 돈 주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해당 종목명 어떻게 봤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제 구독이다 아니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료 선물입니다. 제가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받아가지 않습니다. 자, 안심하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5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